안녕하세요. 김대영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혈액질환 중에 희귀질환에 해당하는 아밀로이드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밀로이드증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아밀로이드라는 게 뭔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의 무기질이 결합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들 중에서 보통 가장 많은 단백질이 이제 알부민 단백이고요. 그 다음에 면역 단백에 해당하는 글로불린 단백이 상당히 많이 우리 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밀로이드도 일종의 단백질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는 원래는 없는 단백입니다. 그런 단백이 우리 몸에서 생겨서 쌓이는 그런 현상, 그런 것을 아밀로이드 그리고 아밀로이드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몸에서 생겨서는 안 되는 단백이 생기느냐?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아밀로이드증을 구분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밀로이드는 원발성 아밀로이드증과 속발성 아밀로이드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속발성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속발성은 흔히 우리가 영어 약자로는 AA라고 얘기를 하고 아밀로이드 어콰이어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밀로이드증인데 다른 병이 있어서 그 이 병에 의해서 아밀로이드 단백이 생기고 이것이 몸에 쌓이는 것이 속발성 아밀로이드증, 다른 말로는 AA 아밀로이드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발성으로 아밀로이드증이 생기는 것의 원인을 보면은 가장 큰 원인은 염증입니다. 우리 몸에서 균이 들어왔든지 자가면역 질환이 있든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지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에 반응하기 위해서 몸에서는 여러 가지 면역 관련 물질들을 만들고 그 물질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균이나 이러한 이물질들을 처리하기도 하고, 또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병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되는 우리 몸의 조직을 공격하는 그런 병도 있죠. 이러한 반응 전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몸에 어떤 염증을 유발한다는 건데, 이 염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산물이 나오고 그 부산물이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단백질이 이제 결합을 해서 어떤 큰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단백질이 이제 몸에 쌓여서 이런 아밀로이드를 만들고 이것이 여러 장기에 달라붙어서 생기는 것을 속발성 아밀로이드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발성 아밀로이드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들을 보면은 흔히 여러분들이 관절염이라고 이해하시는 류마티스 질환, 그리고 루푸스라는 병이 있는데, 루푸스라는 병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중에서 이 핵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장기를 면역 항체가 공격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핵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다 보니까 이 핵이 들어가 있는 모든 세포를 공격하면서 전신에 있는 장기를 다 공격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이 루푸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염이나 또는 루푸스와 같은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을 흔히가 우리 보통 류마티스 질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따지면은 자가면역 질환이 되겠죠.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자가면역 질환을 앓게 되면은 이런 자가면역 질환에 의한 염증에 의해서 이런 아밀로이드 단백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염증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증이 될 수 있겠는데, 감염이 그냥 단순히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그런 감염의 경우는 흔치 않고요. 대부분 장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감염이 있는 경우에 대개 이런 아밀로이드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생기는 게 결핵입니다. 결핵도 이제 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죠. 이 균이 몸에 침범을 해서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염증을 일으키면서 여러 장기를 침범을 합니다.
그 침범한 결과 염증이 생기고 거기에 생기는 부산물이 생겨서 이것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역시 아밀로이드를 만들어서 장기에 달라붙으면 이것이 아밀로이드증이 되죠. 또 암도 사실은 이 암세포라는 것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면역 반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부산물들이 역시 염증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산물들이 돼서 역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류마티스 질환이나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증, 특히 결핵균, 그 외에 악성종양과 같은 것들을 오래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생길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투석을 받는 환자분들인데, 투석을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 베타글로불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있는데, 이 베타글로불이라는 물질이 정상적으로 콩팥을 통해서 잘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몸 안에 자꾸 베타글로불이라는 단백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쌓여서 역시 염증방을 일으키고 또 그게 결합을 해서 뭉쳐서 이런 아밀로이드 단백을 만들게 되면은 역시 이러한 투석을 받는 환자들에게도 아밀로이드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선행적인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아밀로이드증을 우리가 속발성, 즉 다른 병에 이어서 연이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다 라는 뜻에서 속발성 아밀로이드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 약자로는 흔히 AA 아밀로이드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사실 혈액질환에서 다루는 아밀로이드증은 속발성보다는 원발성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원발성 아밀로이드증은 라이트 체인, 우리가 경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면역 글로불린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돼 있으면은 요 끝에 있는 부분을 가볍다 해서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쇠, 이게 가운데 있는 부분을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면역 글로불린의 경쇠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경쇠, 영어로는 라이트 체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라이트 체인이라는 것이 몸 안에 많아지니까 역시 이것도 단백이기 때문에 이 단백이 몸에 쌓이면서 아밀로이드증을 만들고 아밀로이드증으로 이제 증상이 되는 그런 질환을 원발성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앞서 얘기 드렸던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에서 이제 원발성 아밀로이드증이 잘 생깁니다. 이 아밀로이드증 중에서 이 원발성을 보통 흔히 AL 아밀로이드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밀로이드 라이트 체인 이렇게 해서 AL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발골수종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은 몸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서 주로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라는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서, 원래 정상적으로는 면역단백, 면역글로불린, 항체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암세포로 변한 형질세포가 특정한 불량 항체를 자꾸 만들어내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기능도 하지 않는 불량 항체, 불량 단백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병이 다발골수종이고, 이때 만들어진 이 불량 항체, 이것을 우리가 보통 M단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M단백 중에서 특히 경쇠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게 모여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아밀로이드를 만들고, 이것이 장기에 쌓여서 증상을 일으키면 아밀로이드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원발성 AL 아밀로이드증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발골수종 환자라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다 AL 원발성 아밀로이드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빈도는 사실 그렇게 많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다발골수종 환자분들 중에서 뭐 많으면은 한 10%에서 20%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진단되지 않은 분까지 따지면은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증상의 가벼움과 심함이 있어서 가벼운 분들은 사실 특별한 증상이 없이도 지낼 수 있는데, 이러한 이 아밀로이드가 조직에 많이 쌓여서 증상을 일으킬 때쯤 되면은 다발골수종도 있으면서 이 AL 원발성 아밀로이드증도 같이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일단 다발골수종이 있는 환자분들은 AL 아밀로이드시스, 아밀로이드증을 의심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다음부터 말씀드릴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 아밀로이드증을 의심을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아밀로이드증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다발골수종을 진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발골수종과 같이 합병이 되는 이 원발성 AL 아밀로이드증의 증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어떤 증상이 있느냐? 이 면역글로불린, 즉 이 경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아밀로이드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다 침범을 해서 거기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달라붙는 장기에 따라서 증상이 생기는데 주로 많이 달라붙는 것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심장입니다. 심장은 굉장히 탄탄한 근육으로 되어 있죠. 이 근육에 근육 세포 하나하나에 가서 아밀로이드가 이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근육이 잘 수축을 하고 이 수축을 하려면은 심장에서부터 전기 자극이 와서 이렇게 전기가 흘러서 심장이 일사불란하게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기가 통하는 경로에 아밀로이드라는 단백, 즉 부도체가 갈라붙으면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게 되고 또 이렇게 심장 근육이 제대로 잘 뛰어줘야 되는데 이런 기능을 못하는 아밀로이드라는 일종의 찌꺼기가 가서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제대로 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증이 심장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장 기능 부전, 심부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곤란이나 몸이 붓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또는 몸에 물이 차는 그런 증상도 생기게 되죠. 또 원인 모르게 자꾸 부정맥이 생긴다. 즉 심장의 맥박 자체가 정상적으로 뛰지 못한다. 이럴 때도 역시 아밀로이드증을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심장 문제가 생겨서 아밀로이드증을 진단할 수도 있고 대개 이럴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심장 안쪽으로 관을 집어넣어서 심장 근육을 조직 검사를 해서 이 조직 검사에서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이 달라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간에도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침묵의 장기라고 할 정도로 특별히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간에 달라붙어도 대부분의 간 세포들은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간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이 원래 요만한 사이즈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단백질이 붙게 되면은 간이 아무래도 커지겠지요. 예,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간이 커지는 간 비대증이 있을 때도 아밀로이드증을 의심할 수 있고 또 아밀로이드증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간 비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혀나 소화기 계통에 가서 달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혀에 가서 달라붙으면은 혀가 커집니다. 그냥 혀가 커지는 분들 중에서는 아밀로이드증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화기도 우리 입에서부터 식도, 위장, 소장, 대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소화기 장기에 이 아밀로이드가 붙게 되면은 역시 소화기라는 것도 매끈하게 이렇게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음식물을 잘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아밀로이드가 붙게 되니까 이 수축과 팽창이 자유롭지 못하면서 사람이 잘 장이 움직여줘야 변도 잘 나오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러한 장을 움직이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자꾸 설사도 하고요. 또 장의 벽에 보면은 이렇게 흡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 육모라는 게 있는데 이 육모라는 데에도 다 달라붙으니까 흡수가 제대로 안 돼서 자꾸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자꾸 멎고 정체가 되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 토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호르몬을 만드는 각종 장기에도 달라붙을 수 있는데 특히 갑상샘, 즉 갑상선에도 달라붙게 되면은 갑상샘에서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기운이 떨어지고 자꾸 추위가 한기가 들고 체중이 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콩팥에 달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콩팥은 이렇게 사구체라고 해서 일종의 필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구체라는 필터에 혈관이 들어가서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돌다가 노폐물이랑 수분을 배설을 하면은 이 사구체라는 것을 통해서 배설이 되고 이게 나중에 쭉 모여서
이제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혈관에 달라붙거나 이런 사구체에 달라붙게 되면은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즉 여과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제 콩팥 신부전도 올 수 있고, 초기에는 이렇게 필터의 기능에 고장이 생기면서 콩팥에서 정상적으로는 다시 흡수되어야 되는 단백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콩팥으로, 즉 소변으로 단백이 많이 배설되는 콩팥 증후군, 신증후군과 같은 질환도 나오게 됩니다. 신증후군이 생기면은 단백뇨가 생기기 때문에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몸이 자꾸 붓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이제 신경이나 피부를 침범하는 수도 있습니다. 신경은 이렇게 역시 전기를 전달하게 되어 있는 아주 가는 섬유인데, 이 신경 곳곳에 가서 이렇게 단백이 달라붙어 있으면은 전기 전달이 잘 안 되면서 자꾸 통증이 생기는, 즉 신경이 통증이 생기는, 대개는 신경 통증은 저리저리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런 저리저리한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피부에 아밀로이드 단백이 붙게 되면은 그 붙은 단백이 피부에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면서 우리가 외관으로 보기에는 피부에 이렇게 뭔가 발진 같은 게 생기는 그런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또 심각한 경우에는 피부를 통과하는 요 밑에 혈관을 지나가는, 이 피부 밑에 지나가는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아밀로이드가 달라붙게 되면은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혈관이 터지고 피가 나는 출혈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모르게 자꾸 피부에서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이런 분들은 역시 이런 아밀로이드증을 의심을 해야 되고, 이 아밀로이드증 의심을 해서 진단이 되면은 다발골수종까지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밀로이드증을 이해하시려면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밀로이드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단백이 아니라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단백이죠. 이러한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아밀로이드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밀로이드증은 속발성과 원발성 두 가지가 있는데, 속발성 AA 아밀로이드증이라는 것은 각종 관절염이나 루푸스와 같이 만성적으로 자가면역 문제로 인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류마티스 질환, 그리고 결핵처럼 장기간 감염을 일으킬 경우에 이로 인해서 생기는 만성염증, 악성 종양, 그리고 투석 환자처럼 투석으로 우리가 베타글로불이라는 단백을 콩팥 기능을 통해서 배설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배설하는 기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신장 기능이 나쁜 분들은 이 베타글로불린이 자꾸 쌓여서 아밀로이드를 단백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원래 어떤 원인이 있어서 아밀로이드 단백이 만들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는 것을 속발성 AA 아밀로이드증이라고 하고, 원발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것인데, 대개 원발성, 즉 AL 아밀로이드증을 할 때는 대개 다발골수종이 원인이 된다. 특히 이 다발골수종은 형질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불량 항체를 만들고, 이 불량 항체가 M단백이라고 하는데, M단백 중에서 특히 이 항체의 경쇄, 라이트 체인이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아밀로이드 단백이 되고, 이것이 쌓여서 증상을 만드는 것을 원발성 AL 아밀로이드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을 보면은 심장에 이런 아밀로이드 단백이 달라붙어 있으면은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는 심부전, 그리고 부정맥 이런 증상이 나오고, 간에 달라붙으면 간이 커지는 간비대, 혀에 달라붙으면 혀가 커지고, 소화기에 달라붙으면 장의 운동을 방해를 해서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할 수 있고 흡수를 잘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 그리고 갑상선과 같은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에 달라붙으면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 콩팥에 달라붙으면 처음에는 단백뇨가 나오다가 점차 신부전으로 진행이 되는 신증후군, 그리고 신경에 달라붙으면 손발이 저린 신경병증, 피부에 달라붙으면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피를 잘 나게 하는 출혈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